맞지만 입가야를 관통하는 법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 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네,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용 되시는 대구 반야바라밀소던의 반야디빠 스님께서 이 법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꽃바구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저 두 분께서 꽃바구니 부처님 앞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잘 안 돼서 하지. 네, 김정희 법부님과 노정호 법부님 두 분께서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법회 잘 완성해서 두 분 부처님 전에 꽃을 공양한功德이 커다란 결실이 맺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사실은 2년 전이죠. 3년 전이죠. 3년 전에 우리 부산 법회가 극강 공부하시는 법부님들의 법회가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 법회를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시점에 불현듯 친구 한 분 손을 잡고 오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겠어 라고 하셔서 근본경전연구회 부산 법회가 끊어짐 없이 법회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굉장히 고마운 법부님이 한 분 계시죠. 박진현 법부님 나오셔서 이 법회를 시작하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진현 법부라고 합니다. 제가 스님을 아신 지가 한 3년쯤 되어 가는 것 같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뭐 기독교라든지 이런 제반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았고, 또 불교를 접해서도 뭐 여러 가지 경전을 나름대로 이제 접했지만은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이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해비 스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해비 스님 만나기 전에 뭐 초기 경전에 대해서 웬만한 유튜브는 사실 거의 다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만족이 안 되었고, 또 해피 스님 유튜브를 들어봤습니다만은 또 이해가 완전히 안 돼가지고 직접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이 법당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뭐 나름대로 조금 이제 초유경에 대해서 기동량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이 부처님 말씀의 직설은 초기경전이고 니까야 경전이고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존의 대성 경전들은 다 기원전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인도에서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승경전의 첫머리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시아문 일시 뭐 불주 왕상성 해가지고 마치 부처님에서 직접 사라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승경전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처님의 직설 경전은 초기 경전을 알게 됐고, 근데 이 초기 경전이 한 30년 전에 여러 성각자 스님으로 해서 이제 그 번역이 됐지만은 단순한 번역이 그치고 이것을 정말로 니까야 원전으로 해가지고서 행으로 종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정말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설명은 해피 스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행운합니다. 이 유튜브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정말 행운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해피 스님을 인정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신다면은 정말 부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부처님 법을 알고 부처님을 여러분 다 만나고 싶죠. 법을 알면은 나를 알고 나를 알면은 법을 안다고 경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법을 알려고 하면 12연기를 알 수 있고 12연기를 알면은 법을 안다. 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을 아시고 우리가 불교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초경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뭐 공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렇게 꽃으로 공유하고 뭐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겠지만은 경전에 한다면은 부처님의 직설 이 가르치심을 직접 열심히 배우고 우리가 그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유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우리 유튜브 넣으시는 분 그렇고 열심히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공부했으면 하시고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해피 스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치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3년 내지 4년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이 법회, 이 불사가 시작되는데 이 불사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경전 구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혜 부부님 수고해 주시고요. 마치마 니까야 관통 법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최고의 예배, 디가 니까야 16 대반 열반경.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오라 아난다여, 우리는 히라냐와띠 강의 건너편 쿠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득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상가와 함께 히란야와띠 강의 건너편 쿠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가셨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 아난다여. 그대는 두 그루의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여 침상을 준비하라. 피곤하다 아난다여. 나는 누워야겠다. 알겠습니다, 대득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두 그루의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여 침상을 준비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고 사띠 산바자나 하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그러자 두 그루의 산라나무는 꽃 피울 때가 아닌데도 활짝 피어났고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도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전단양 가루도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악기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서 연주되고 천상의 노래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 울려 퍼졌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두 그루의 산라나무는 꽃 피울 때가 아닌데도 활짝 피어났고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도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전단양 가루도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악기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서 연주되고 천상의 노래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 울려 퍼졌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만큼으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하고 흠모하는 것이 아니다. 아난다여,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 법을 실천하고 율법하게 실천하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무는 비구나 비구니나 남신자나 여신자가 열애를 최고의 예배로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하고 흠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우리는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율법하게 실천하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 것이다. 라고 아난다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네, 그런 공부, 지난 과정, 저희가 해피설법회라는 이름으로 니까야를 공부하는 일이 공식적으로 출범된 것이 이제 2011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9년이 지나고 1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간 외길로 열심히 부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우리가 부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가장 소중한 도반이시고 그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오랜 벗입니다. 경주 메타승원장으로 계시는 수마나 스님 오늘 와주셨어요. 고맙고 스님 잠시 나오셔서 축하 격려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그럼 그냥 하셔도 됩니다. 나오시면 더 좋겠고. 그건 아니고 네. 제 나름대로 뭘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방식대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피즈미의 소중한 대장정의 길에 나선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의 이제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돼. 우리 조상 사람이라면 대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산에 가서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은 정말 옷을 깔끔하게 세탁해서 입고 몸을 정갈하게 해서 무엇인가 기원을 하게 되죠.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얻을 때는 우리들은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정갈하게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우리 해피스님 워낙 시간을 짧게 줘서 앞뒤 다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늘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원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몸을 스캔을 해서 이렇게 몸이 정갈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몸을 쫙 이렇게 스캔을 할 수 있죠? 해봤죠, 그거? 그렇게 해서 몸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스캔하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한 3번 정도 한 후에 그렇게 하고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으면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구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내용은 이겁니다. 아마 우리가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마치메니카야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공부하는 기간 내에 아프지 않고 사고 없이 잘 그 공부가 진행이 돼서 그 공부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슴에, 머리가 아니랍니다. 가슴에 소중하게 담아서 그렇게 해서 5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먼저 눈을 지그시 감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몸을 정갈하게 스캔을 하고 위로 아래로 3번 정도 한 후에 몸이 깨끗해졌다 싶으면 정말로 마음속 깊이 내용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원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 자. 덧붙여서 이제 이런 서원을 할 때는 이제 기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만약 이러한 서원을 소중한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선사님들이 그런 말만 이게 서원을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 인식과 생각들은 무엇인가 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원하는 형태로 계속 그런 형태로 남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얘기하면 계속 필요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 수행과 이런 그 마침이, 이런 그 공부의 마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원하면 가장 좋아요. 처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두에 마지막에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달라. 아까는 원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된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우주 법계의 이런 인식의 속성들이 원하면 원하는 걸 상태로 계속 남고 된 것으로 인식하면 되는 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운한 이런 것들이 잘 여보받게 될지어다 3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마음 깊이 소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의 말씀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이런 대장정이 여법하게 잘 될지어다. 햇빛 법당의 대소원이 여법하게 다 잘 진행될지어다. 햇빛 법당의 이런 소원이 다 여법하게 잘 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데 3년 후에 스님 말씀하셨듯이 이 서원이 큰 성과를 내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목적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 스님 3년 후에도 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은 이 서원 이 불사가 얼마만큼 우리에 의해서 실행되었는지
뭐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계시다가 오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보통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데 참석하신 법원님들께서 각각이 일을 나눠서 시작을 해주셨고 수만화 스님께서 먼 길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서원으로 어떻게 이 불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을 또 해주셨으니 많이 고맙고 저희가 잘 실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고맙고 우리 법부님들 모두 정말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일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법보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보자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정말 딱 걸렸네요. 이제부터 1시간만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새 있나요? 아직이요. 잠깐만 좀 이따가 나눠드릴게. 어떻게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과정을 진행할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정도 제가 구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주 한 개의 경을 공부하죠. 물론 이 한 개의 경에서 같은 주제로 연결되는 샤후니까야의 경들을 꿰자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하여간 꿰는 공부입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사실은 요 공부 분량이 레포트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일단은 경이요. 원전이 있고 제가 번역을 다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 맞지마니까 하기 때문에 경이 원전과 번역이라는 이중으로 제시되는 것만 해도 일단 약간의 부피가 돼요. 거기에 관련된 경들을 꿰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한 주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아주 작은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우리가 그런 공부를 사실은 진행하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만큼 이제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이제 좀 걱정이긴 한데 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약속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주 하나의 경을 만들면 작은 책기 원고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10개의 경을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의 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품, 10개의 경이 어떤 하여간 분류적으로 경들을 그렇게 분류해서 모아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주간 공부를 하고 나면 한 주는 쉬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 주는 휴강을 하죠. 그러면 이 휴강하는 일주일 동안에 저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일단 하여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는 해봐야겠고요. 한 주를 쉬는 동안에 저는 10개의 경이 그럼 표현하자면 작은 책이 한 권 된다. 몇십 페이지 여기에 든다면 이제 한 주를 쉬면서
이 10가지 한 품을 정리해서 중간 크기의 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제가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3년을 열심히 가고 3년 지나서 강의가 다 마무리되면 그때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자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오늘 강의하는 거 3년 뒤에 그렇다고 동영상을 다 새로 돌려가면서 하기도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당하기가 어떨지 이건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매주 요번 주 공부한 내용은 요번 주에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게 10주가 지나면 한 주 쉬는 동안에 경 10개와 관련해서 또 정리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가고 나면 그때는 아마 그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곱하기 15가 되는 거잖아요. 15품까지 있으니까 150개, 152개. 15주가 지나면 중간 크기 책 곱하기 15가 된 큰 책이 되는 거야. 완전히 15권짜리 한 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책을 만들 때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가자라고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매주 가능한 만큼 정리를 해서 10주 단위로 한 품씩을 또 한 주 쉬면서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한 질로 맞지만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맞지만 읽어야 번역해 놓은 책이 아니고요. 맞지만 읽어야를 순서대로 가면서 각각의 대한 주제를 사부니까야를 꿰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말하는 사부니까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이 공부가 그렇게 완성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스케줄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주, 그러니까 한 품을 공부하고 한 주 쉬고 그렇게 가고, 물론 뭐 중간에 방학을 해야 할 때는 또 방학이 뭐 우리가 보통 매년 한 달씩은 방학을 했죠. 뭐 그럴 때는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 이런 스케줄로 일단 공부를 진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지난주죠. 그 부산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해서 우리 뭐 책하고 또 이 법배하고 이렇게 좀 인터뷰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참 말을 좀 잘 맞추지를 못해서 중요한 주제 하나를 건너뛰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PD님께서 계획했던 대화 내용 중에는 한 가지 그러니까 맞지마니까를 관통하자 사부니까를 꿰자라고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건데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시면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라고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아주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시도를 하는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9년을 넘어서 10년으로 가는 외길 공부의 과정,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토대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공부를 했고 교재를 만들고 그랬지만 요번에 우리가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에도 주제가 보통의 불교 신자를 위한 신행 안내다 라는 주제로 잡혔지만 여기에도 경이 444개가 인용되어 있거든요. 마치마니카야를 공부해가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신자들의 신행을 이끄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이 책이 굉장히 확고한 토대가 되어줄 거다. 이게 하나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대는 지금 제작 중인 책이죠. 불교 입문 2 사실이라는 책인데 원래 이달 10월 달에 출판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이제 법우님들이 한번 들어준다 하셔가지고 내일 목요일 낮 시간 법회에서 이제 출판 이전에 먼저 강의를 진행할 거죠. 이 책이 보통의 제가 신자의 신행 안내서라면 내일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이권 책은 그야말로 사실 불교의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 가르침의 핵심을 경에 의해서 드러내는 책이거든요. 지금 그 책도 알맹이만으로 한 400페이지 정도, 요 사이즈에 지금 이제 거의 내용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데, 그 책도 이 책만큼이나 이 공부를 위한 확고한 토대가 되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토대는 뭐냐 하면 그간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뭐니 해도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 공부의 트레이드마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삶의 메커니즘이죠. 삶의 이야기를 그려냈거든요. 그야말로 후대의 교재들을 참고하지 않고 배제하고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가 기준하는 사부니까야 안에서 경으로 경을 깨워가지고 가르침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외길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와 스님 어서 오세요. 찾는 일이 어려우셨죠? 자 가만 저기 아니 법원님들 그냥 앉고 스님 우선 좀 앉으시고 마치고 나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했다라는 것이 정말 그 12용기를 경에 의해서 해석한 거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냐? 어떤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삶에 대한 확고한 해석이죠.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이 구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세 번째 토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어서 하나가 더 있죠. 이 부분이 우리 삶의 메커니즘 이러면 이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풀어낸 거잖아요. 12연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이렇게 생겨나는 정체를 드러낸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소멸할까? 이 부분이죠.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 물론 교리적으로야 당연히 팔정도고 팔정도의 실천인데 우리가 정말로 1000년, 2000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해석했던 내용과는 그 내용에 묶이지 않고
오직 경에 의해서 해석한 바 찾아낸 것이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죠.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행지도. 수행지도.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구조로 해석이 되니까 이러한 삶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시비용기가 설명해 줄 때 이제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할까? 사실은 이게 수행이고 이게 팔정도잖아요. 그러한 팔정도를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에 의해 가지고 경으로 경을 해석했더니 그 팔정도 중에 특히 정정진 정념 정정 이래서 수행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진 거죠. 이름을 붙이기를 수행지도, The Map of Bhavana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이 수행지도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법회 마찌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위한 네 번째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산불교방송에서 그런 주제로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그간 10년 가까운 과정에서 딴 데로 눈 돌리지 않고 외길로 니까야, 오직 니까야라고 하는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이런 네 가지 토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방송은 되지 못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교 입문 1권, 곧 나오는 2권, 그리고 이어서 계속 책으로 나올 거지만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그려졌다. 그 네 가지 토대 위에서 이러한 불사가 아까 수만하 스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말하자면 지난 9년여의 세월은 이러한 네 가지 토대를 만드는 공부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3년 공부할 이 법회는 그간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라는 이 토대 위에서 새롭게 그 경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간의 과정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더 발전되는 향상된 공부 과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저한테 아주 특별한 분 한 분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책 있잖아요. 불교 입문책. 이 책의 맨 뒤에 가면 지은이 해서 저를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 하면 (1959년) 지은이 해피스님 비구 뿐야디빵 1959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고 원주 초중고를 졸업했다. 부산대학교 화공과를 졸업하고 유공 SK에 입사해 10년간 근무한 뒤 원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출가했다. 원주 포교당 보문사 어린이 법회에서 불교 신자가 된 이래 불심사 학생회 중고, 부산대학교 불교학생회와 정진회를 거쳐 불교 바람이래를 창립했다.
서울불교청년회, 원주불교청년회, 원주법등자비회, 원주불교신행단체연합회 등의 신행에 참여하다가 49세에 반야라마에서 출가하여 뿐야디빠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후 생략. 요렇게 이제 저를 소개했는데, 여기에서 원주포교당 보문사 어린이 법회에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저를 소개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미 이제 다녔던 법회니까 그 시절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회사, 그러니까 SK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원주에서 한 10년 살다가 출가를 했어요. 제가 원주에서 10년 살던 그 시절에 저를 불교 신자로 만들어준 보문사의 주지 스님으로 계셨던 무구 스님이란 분이 계셔요. 오늘 오셨어요. 스님 좀 늦으셨습니다. 죄송하고요. 저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축하해 주셔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본명은 무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의 도중에 늦게 도착해서 맥을 끊어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경주에서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퇴근하고 부랴부랴 왔는데 이 부산 시내가 너무 복잡하고 초행이어갖고 여기서만도 한 20분 도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도. 그래서 어디다 이제 골목에다 주차해놓고 이래 오다 보니까 너무 됐습니다. 오늘 이제 해피스님하고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0여 년 전에 부문사에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불교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고 저도 그때는 굉장히 젊은 시절에 고민이 많던 거기에서 그 절의 내부에 이렇게 갈등이 많을 때 그래도 이제 같이 마음을 제가 뭐 하소연을 할 수 있게 가끔 오셔가지고 차 마시면서 제가 하소연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게 대단한 그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해박한 그런 지식과 지혜를 닦으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잠깐 들으니까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이제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조사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좀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는데 조사선을 많이 합니다. 이제 뭐라는 참선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경전을 이렇게 책을 보는 거를 사실은 옛날 스님들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어가지고 어쨌든 뭐 일초 지금 열애지라 해가지고 단박에 깨쳐가지고 이래 이제 성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를 지도를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다 저러다가 뭐 이렇게 소임을 맡거나 이러다 보면 이제 맥을 끊어가지고 그런 학문의 깊이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놓쳐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세월도 가고 나이 들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입문할 때부터 우리는 이제 조사 스님들 중국부터 이렇게 한국에 깨달았던 큰 스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는 어록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론에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제 스님께서 뭐 이번에 항상 니까야라지 초기경전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기에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고 제가 좀 아쉬움 그런 갈망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감히 겁 없이 덤볐는데 오늘 저기 경주서 와보니까 이게 소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뭐 가만히 있는 뭐 절에 있다가 이렇게 오면은 좀 저기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끝까지 한 번은 내가 처음 입문이니까 어디에서 이게 태동이 되고 있는가 이 분위기라는 게 좀 파악을 좀 하고 싶고 이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기필코 입학식 날에는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유튜브도 있고 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있고 또 제가 다른 일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건강상이 조금 이유도 있고 이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분위기를 할지 이런 사실은 와서 같이 하고 같이 숨 쉬고 같이 눈빛을 마주보고 일을 해야지만 이제 진정으로 가슴이 받아들여지고 또 이렇게 열정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이라는 곳에서 군대 같은 4년의 세월을 같이 버무릴 때 진짜 뭐 배운 게 없어도 그래도 거기 나온 사람하고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책 보고 이렇게 하는 저기 하고는 우리가 이제 물든다 이런 데서 좀 차이를 느끼고 이러는데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은 뭐 되도록 올 수 있을 때 오고 저는 오늘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함께하는 마음을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저한테 아주 귀한 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한 분뿐인 사형 스님도 꽃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법회를 축복하셨고 가장 가까운 도반이신 수만화 스님, 우리 번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또 길을 안내해 주셨고 출가 전에 제가 참 존경하고 고마웠던 우리 주지 스님, 우그 스님 이래 참석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스님. 자, 뭐 여기 뭐 이렇게 또 우리 말씀 나눴고요. 지금부터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좀 해보겠습니다. 자, 법부님 요것 좀. 제가 방금 전에 마지막 이과야가 이렇게 하나의 경이 10개의 경을 모아서 품으로 분류가 되고 그 품이 15개가 있어서 150개래야 하지만 14번째 품은 유독 12개 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52개가 되거든요. 152개의 경. 그 경을 오늘 첫 시간에는 뭐 경을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맞지만 이과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맞지만 이과야 경전 구성 1번 했습니다. 권, 품, 그리고 번역인데 번역을 한역, 그 우리말 번역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사분이과야가 다 완역되어 있죠. 그리고 그 초기불전연구원 강묵스님, 대림스님 두 분께서 이제 직접 번역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한국빨리성전협회, 그러니까 PTS의 한국지회 이렇게 되겠죠.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께서 또한 사분이과야를 완역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맞지만 이과야의 구성 관계를 우리 근본경전연구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초기불전연구원, 한국빨리성전협회 한역된 세 가지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 보시면 이제 권에서 제1권, 제2권, 제3권으로 나뉘는데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제1권을 처음 50개 경들의 묶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제1편, 근본 50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은 가운데 50개 경들의 묶음 또는 제2편, 중간 50편 이래 되고요.
제3권은 3 마지막 50개 경들의 묶음 또는 제3편 후반 50편 이렇게 50개 단위로 즉 10개 경이 모여있는 한 품 기준으로 5개 품들을 묶어가지고 뭐 1권 이래도 좋겠고 1품 이래도 1권 편 이래도 좋고 묶음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각 권마다 10개 경 단위로 이제 품이 나뉩니다. 뭐 각각마다 뭐 조금씩 번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본경전연구회 우리의 번역하고 초기불전연구원 한국바알리성전협회 각각의 번역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에 속한 1품 근본 법문품, 2품 사자후품, 3 비유품, 4 큰 쌍의 품, 5 작은 쌍의 품. 제2권으로 가면 1품이 장자품, 2 비구품, 3 유행승품, 4 왕품, 5 바라문품. 제3권으로 가면 1 대화다하품, 2 순서대로품, 3 공품, 4 분석품, 5 육처품. 이렇게 이제 15개 품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각 품마다 10개씩의 경전을 담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3권 4품 위반과 왁고는 12개의 경을 담고 있어서 맞지마 니까야에 속한 경의 합계는 152개임. 경전 이름은 맞지마 니까야 경전구성 이참조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 10개의 경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면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공통점에 의해 가지고 경들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3번 가문 비유품 이러면 아주 특별한 비유를 중심으로 10개의 경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큰 쌍의 품, 작은 쌍의 품 이거는 경들이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마하, 쫄라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긴 거, 짧은 거 뭐 이런 식의 쌍을 가지고 두 개 경이 함께 나오는 이제 이런 경들을 쌍의 품으로 묶어놓은 거죠. 이제 그렇게 좀 유사함이 있고 그런가 하면 장자품, 비구품, 바라문품, 왕품, 유행승품, 왕품, 바라문품 이런 분류는 장자품은 부처님이 제가자인 장자하고 대화한 기록, 경이에요. 그래서 제가자들과 대화한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제가자들의 삶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될 수 있고요. 비구품 이러면 부처님이 여기서는 출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비구는 부처님 제자인 출가자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한 제자들과 대화한 경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행승품 이러면 인도에 출가한 사람이 모두 다 부처님 제자로 출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출가한 사람들 그 중에 이제 그 유행승이라고 불리는 한 부류가 있는 거죠. 경에서는 유행승 아무개와 부처님이 대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유행승품은 그렇게 어떤 유행승과 부처님이 대화한 이런 기록이 모여져 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왕품 똑같겠죠. 왕과 부처님이 대화한 이런 경들이 모여져 있고요. 바라문품 이러면
힌두교, 당시 브라만교죠. 브라만교의 사제인 바라문들과 부처님과의 대화,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제3권으로 가보면 이제 분석품이 나와요. 분석. 김보부님, 우리 이 분석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하지요. 분석이란 말, 위반가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된다. 부처님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교리가 생겨나는데, 그때 아무래도 인도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개개의 가르침들이 있으니까 사는 이야기를 설명할 때는 유사한 용어들을 쓰게 되겠죠. 그럴 때 만약에 명색이다 이런 용어가 있다 라고 할 때 이 용어를 부처님 당시 인도에 다른 사람들도 쓰고 있었다. 이럴 때 삶을 설명하는, 삶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부처님이 우리 삶의 요 부분을 명색이라고 부르자 라고 할 때,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는 삶이 남들이 보는 삶하고 달라. 삶에 대한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삶의 한 측면을 이런 의미로 명색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내가서라는 법들에서 명색이라고 부를 때는 저 사람들이 쓰는 명색하고 의미가 달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직접 그 용어를 정의해 준다고요. 교리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 주는 경들이 뭐라고 불리느냐? 위반과 분석경이라고 불린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석경 어떤 게 있나요? 노부분이 우리 12연기 공부할 때 12연기에서도 두 번째 경이죠? 분석경이잖아. 그 분석경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12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거요. 부처님이 12연기가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1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는 노사라는 이 용어는 이런 의미로 썼어. 나는 이렇게 썼어.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예요. 생은, 유는, 취, 애, 수, 초, 유깁, 명색, 식, 행과 무명 일어나가잖아요. 이 12가지 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남들이 어떻게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지 거기 따라가지 말고 내 가르침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는 쓰고 있어 라고 직접 정의해 준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특히 어떤 부분, 박부분이 이 12연기 12지분 가운데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 특별하게 주목한, 정말로 이 용어는 부처님의 정의, 즉 분석경이 정의해주는 내용하고 다르게 이해해가지고는 안 된다. 불교가 전혀 달라진다. 요렇게 우리가 주목한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명색, 시가 명색. 그렇지. 첫째 명색이죠. 명색이라는 이 용어를 이게 남들이 바꿔 쓰는 게 아니에요. 불교 안에서 대부분의 불교도들이 명색이라는 이 단어를 부처님 정의하고 달리 쓴다고. 분명히 부처님은 색은 물질이고 명은 수상사 촉작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이와 다른 정의는 니까야에 안 나타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식과 명색이 함께 해가지고 오온 오치온인 내가 되고, 내가 지금
촉과 자의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활성화된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명색에 대한 정의가 교재들마다 달라진다고. 대표적으로 명색의 명에다가 명은 비색사음 뭐 이런 해석이 들어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명을 수상행식 색 아닌 네 가지다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암경에서 그래 뭐 암도 그렇고 또 다른 부분들이 이제 이런 우리 지금 준비 중인 불교 인문 2 사실에서 이런 부분 정확히 제가 그 모든 용례를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처님은 식과 명색이라는 이 두 가지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잖아. 그런데 명에 대한 정의가 부처님하고 달라지는 순간 명색만 가지고 오온이라는 나를 구성한다고. 앞에 식하고 명색하고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런 관점이 곤란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명색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정의되고 나면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 앞에서 조건으로 작용하는 식은 무엇이? 라고 하니까 이제 재생연결식이라고 부르는 경에 없는 개념들이 생겨난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정의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연기를 푼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무명과 행은 어쩌고 이러면서 삼세양중인과 이렇게 연기를 12연기를 해석하는데 한마디로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분석경이라고 하는 이런 나는 이 용어는 이런 의미로 썼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하는 그 정의하고 내용이 다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후대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든 상관 안 하고 오직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 준 그대로 가르침을 배우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죠. 명색 대표적으로 그렇고 식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특히 또 행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죠? 행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처님이 정의하는 바하고 다르게 풀어지고 있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12용기를 부처님의 설하신 의도와 다르게 설명하게 하지요. 불교 안에서 12용기가 틀어지면 다르게 해석된 12용기 위에서 설명되는 공부가 부처님 공부하고 일치할 수가 없죠.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하여간 강조를 하는 건데 얘기가 좀 멀리 갔습니다만은 하여간 분석품 이러면 그런 그 용어에 대한 정의. 근데 이제 사실은 맞지마니까야 분석품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12용기의 각 지분을 용어 정의하는 그거와는 다르게 이 맞지마니까야는 좀 긴경이니까 어떤 특별한 주제들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 해가지고 요 분석품이 12개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보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육처품이 나오는데 이 육처품은 12용기에서 말하는 유깁이죠. 그 유깁과 관련한 좀 상세한 설명의 경들이 공통된 경들이 10개가 모여 있죠. 이렇게 품이라는 분류는 상당 부분에서는 이제 같은 주제 그렇게 이제 모여져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모든 품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 보면 대화다하 품 그러니까 제 3권 1번 품이죠. 대화다하 품 이러면
이 품은 대화다하가 암시하는 어떤 공통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10개의 경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경이 대화다하 경이야. 그러면 대화다하 품이라고 첫 번째 경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요. 순서대로 품은 우리가 잘 알죠. 사리부타 존자의 깨달음의 과정. 그래서 법의 밑바사나를 설명하는. 그런데 여기도 10개의 경들이 그 주제로 공통되지는 않아요. 10개 경 한 품의 시작 자리에 순서대로 경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품 이렇게 이제 품의 이름이 붙었고요. 공품도 마찬가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 152개의 경이 15개의 품으로 분류되어 포함되어 있다. 크게 보면 한쪽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공통점을 가지고 경을 모아서 품의 이름을 붙였다. 또 한 측면에서는 필요한 경들을 모아놓고 그 10개 경의 첫 번째 경의 이름으로 품의 이름을 붙였다. 뭐 이런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지마 니까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는 것을 큰 틀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맞지마 니까야 경전 구성 2 상세라고 했어요. 자, 앞에 본 거는 10개 경들이 모인 품의 단위로 15개를 소개했잖아요.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총 15페이지에 그러니까 15페이지 분량으로 그 152개의 경들을 모두 경의 제목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보시면 제1번 시작의 오십 목록 이래 하면 그 중에 첫 번째 품이 근본 법문 품이다. 그러면 근본 법문 품 안에는 맞지마 니까야 1번 근본 법문 경, 2번 모든 번뇌 경, 3번 법의 후계자 경, 4번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경, 5번 때없음 경, 6번 원한다면 경, 7번 옷감 경, 8번 벗어남의 실천 경, 9번 정견 경, 10번 대념처 경.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 거고요. 초계불전연구원과 한국빨리성전협회 번역 소개해드렸고, 여기부터는 또 이제 이 빨리경의 번역이 우리말로만 번역되어 있지는 않다고요. 그리고 제가 경을 공부할 때, 또 경을 번역할 때, 우리 이제 초불령과 빨리성전협회 이 세 분 어른들의 번역을 도움받아서 저도 공부를, 그러니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영어로 번역된 경들도 많이 참조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영역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번역을 보통 이제 비구 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이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보디 스님의 사부니까야 번역이 영역 중에는 이제 가장 좀 보편적으로 읽히고 있죠. 그래서 비구 보디의 그 영역 제목을 함께 소개해 드렸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152개의 경을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셨고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셨고 미국에 계시는 보디스님께서는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셨고 이 제목만 오늘 우리가 좀 만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경우로 경을 우리가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전 제목들이 함께 비교되는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방법으로 152개의 경을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첫 페이지 보면
근본경전연구회도 꽉 차 있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니까 17번 경이 근본경전연구회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박법우님, 왜 여기는 제가 그 경이 이름을 안 적었을까요? 맞다 한 제목으로 적으셨나요? 그보다는 아직 번역하지 못한. 근데 이거는 역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빈칸이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지금 우리가 수타.kr, 그러니까 니까야 번역 불사터라는 홈페이지를 만든 게 이제 2년, 3년 됐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번역했더라고요. 이 지금 빈칸이 그렇게 안 많아요. 생각 밖으로 안 많아요, 빈칸이. 물론 이제 여기 그 경전명이 들어있는 경우가 100% 제가 번역을 마친 거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상당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최근에 공부한 그 이어지는 가르침, 이 공부도 했고, 또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이 6권짜리 교재로 만들어지고 있는 탐신치 책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교재들이 다 오직 경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간 우리 공부를 위한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 전체를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번역해서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한 3분의 2 이상은 경전 전체를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내가 맞지마니까요 관통법배를 어려운데 그거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씀을 누가 할 때 우리가 이런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닌 거야. 일단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중심에 있는 맞주마 니까야 경 자체에 대한 번역이 우리가 지금 아마도 대략 한 3분의 2 가까이가 번역이 돼 있는 거야 이미.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매주 한 개의 경을 이래 해나갈 때는 번역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이게 맞지마 니까야가 되게 좀 기니까 제가 해보면 경 하나를 번역하는데 꼬박 붙어 있어도 한 이틀씩 걸리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빨리 능력이 훌륭하지 못하잖아요. 부족한 공부 능력을 가지고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바싹 붙어서 하면 한 이틀 걸리고 그러던데, 그래도 번역 안 된 경우는 뭐 이틀을 붙어서라도 번역하면 되는데 의외로 새로 번역해야 할 경이 많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일부는 뭐 상당한 경들은 경전의 일부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새로 번역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중심 내용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은 거야. 그리고 제가 대충 볼 때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한 100개 가까운 경은 이미 번역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2년 전, 3년 전에 번역한 거 지금 눈으로 다시 번역을 다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가능하구나 라고 저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법회를 위한 교재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새 놀지 않았구나. 제법 우리가 준비를 했구나.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 수마나 스님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이 좀 생겨요. 어쨌든 지금
이 자료에서 이렇게 그 15개의 품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152개 경전 모두를 경 이름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이 아직 못 따라간 부분은 하면서 채워낼 거고요. 그렇게 해서 3년쯤 시간이 지나면 이 교재가 빈틈없이 채워지면서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커다란 불사가 완성이 될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야기요. (2011년 5월에) 해피설법회가 시작됐어요. 2020년 10월에 이제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가 시작됩니다. 이때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로는 불교 입문 1, 불교 입문 2가 곧 나오고, 그 다음에 삶의 메커니즘, 그 다음에 수행 지도, 이런 4가지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정확한 표현은 이렇죠. 사부 니까야를 꿰면서 그 얘기죠. 사부 니까야를 꿰며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야. 이런 공부가 오늘 출발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보았지만 생각 밖으로 이미 많은 맞지마 니까야를 우리가 번역을 해놨어. 그러한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런 토대를 만든 거야.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새로 그간 토대를 만드는 과정으로 사부니까야를 꿰는 외길 공부를 한 이 과정을 다시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토대가 없던 상태에서 토대를 만들어 오는 과정이 사실은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도 우리가 굳세게 버텨가지고, 그죠? 아주 잠깐만요. 아주 굳세게 버텨가지고 이 토대를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하는 일은 토대가 만들어진 거야. 토대 위에서 그 과정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간 부족한 상태에서 꿰어가지고 만든 토대 위에서 이제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니까 이 토대 위에서 경을 새로 보면서 그간 우리가 이해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새로 보완해가는, 이렇게 토대 위에서 새로 꿰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3년 후에는 토대가 아니라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니까야 공부보다 한 단계 성숙한, 훨씬 좋아진 공부 성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이 토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전부터, 그러니까 해피설법에 시작하면서부터 늘 함께하고 관심을 보여준 많은 법부님들한테도 고마운 일이고, 어느 때에 우리 법회가 사실은 중단될 형편에 처했을 때 불현듯 나타나서 법회를 연속시켜준 박진영 법부님한테도 특별한 고마움이고, 3개월짜리 12연기 특강을 공부하러 오셔가지고는 지금 3년째 공부를 못 떠나고 계신 우리 김정혜 법부님, 노정욱 법부님, 그래도 그 공부가 있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이 공부의 출발을 기념해서 부처님한테 드리는 꽃을 올리고 이래 하셨어요. 두 분 정말 고마운 마음이고요. 1년 전에 또 불현듯 나타나가지고 또 많은 역할로 우리 이 공부 자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박희애 법부님, 정말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 참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 공부가 3년이 지나가지고 결실을 맺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성숙한 공부가 완성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5권짜리 한 질로 맞지만 있까야 완결본이 그때는 출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많이 기쁘고 고마운 일이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3년 과정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저한테 유일한 사형 되시는 대구 반야바라밀 선원의 빤야 데이빠 스님께서 오늘 강의 때문에 직접 오지는 못하시고 꽃을 보내주셔서 부처님 앞에 우리가 장엄하고 시작을 했고, 수마라 스님 고맙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무구 스님 전 정말 엄청 기뻐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 시간을 제가 잘 맞췄네요. 오늘 8시 반인데 원래는 그래 제가 그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간략한 설명으로 좀 짚어드리고 갈까 했는데 그 부분 필요하면 다음 주에 한번 또 특강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이렇게 이 법회와 관련한 포괄적인 이야기 위에서 그래도 이 자료 여러분 좋은 자료입니다. 마지막니까야가 이렇게 152개의 경이 15개의 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법 많은 번역을 이미 해냈고, 우리가 말하는 삶의 메커니즘이나 수행지도가 그냥 햇빛스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부 과정을 통해서 경에서 나온 성과다. 이런 부분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까먹을 뻔했다. 자, 법회의식에서 박보원님 스님 뒷면입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왔다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상고 띠. 세존으로 증명하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 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사 사낭. 증명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리려.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성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빼다낭 냐지 살로 히다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빼다 냐지살로 히다 파리 분잔뚜 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돌아가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최상의 제사죠.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제 뭐 한 30분 우리 저 말씀 나누다가 마무리 하도록 해야겠습니다.